안녕하세요, 골프스토리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선수는요, 자페 스펙트럼 골퍼, 골프계 전설, 골프 역사상 가장 똑바로 샷을 날렸다고 평가되는 선수, 펑키한 옷차림, 괴팍한 성격에 골프 역사상 최고의 볼 스트라이커 모노먼입니다. 모노먼은 1929년 캐나다 온타리오주 키치너의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10살부터 캐디를 시작한 노먼은 골프에 관심을 가졌고 그의 첫 골프 클럽은 나뭇가지였습니다. 그 다음은 하키스틱을 가지고 연습했고 12살 때 지역 클럽 회원으로부터 오래된 5번 아이언을 샀습니다. 이때 노먼은 왼손잡이였지만 회원의 클럽은 오른손잡이였기에 노먼은 오른손 스윙으로 바꿨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없는 땅인 농경지에서 혼자 연습했습니다. 가진 게 없던 노먼은 훼손된 골프공을 모아서 샷 연습을 했고 공을 잃어버리지 않게 직선으로 보내려고 노력했다고 합니다. 그는 종종 손바닥에 피범벅이 될 때까지 공을 쳤고 바지에 피를 닦아내고 어두워지기 전까지 계속해서 연습했습니다. 노먼은 신문과 잡지 사진에서 얻은 몇 가지 단서를 가지고 감각적으로 스윙을 만들어 갔습니다. 그의 게임은 즉각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았고 4년이 지난 16살까지 100타를 깨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노먼은 뛰어난 감각으로 혼자서 스윙을 만들어냈고 그의 스윙은 점차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9살에 전통적인 스윙 테크닉이 아닌 본능에 따라서 만든 자기만의 스윙을 창조해냈고 이때 그 유명한 싱글 플레인 스윙을 완성했습니다. 그 이후로 그는 이제 내 평생 원하는 곳에 공을 칠 수 있다는 걸 알았다 말했습니다. 20살의 노먼은 본격적으로 대회에 출전하기 시작했고 단숨에 아마추어 최강자로 떠올랐습니다. 그는 1949년 성스 골프 클럽에서 67타를 치며 2타 차로 우승했는데 당시 일반 운동화를 신고 단 7개의 클럽을 가지고 우승을 해냈습니다. 이후 노먼은 볼링장과 공장을 돌며 일하고 아마추어 대회에 출전하며 1등 상품을 팔아 생활했습니다. 그리고 노먼은 1955년, 1956년 연속으로 캐나다 아마추어 챔피언십에서 우승하면서 캐나다 아마추어 챔피언이자 아마추어 랭킹 1위로 1956년, 1957년 마스터스 토너먼트 초대장을 받아 세계 최고의 대회에 출전하기도 했습니다. 노먼의 아마추어 경력은 최고 수준이었지만 그에게 위기가 찾아옵니다. 당시 노먼은 우승을 하더라도 시상식에 참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우승 상품만 가져갔고 또 생계를 위해 싼 값에 우승 상품을 팔아 생활했습니다. 캐나다 아마추어 협회는 노먼이 부끄럽다는 이유로 시상식에 참가도 하지 않고 우승 상품을 파는 것에 화가 났습니다. 협회는 그의 아마추어 지위를 박탈하겠다고 위협했고 노먼은 2개의 내셔널 타이틀을 잃을까 두려워 프로로 전향한다고 발표해 위기를 넘겼습니다. 하지만 그는 다른 선수들과 다르게 소속 클럽이 없었고 캐나다 PGA 투어 카드를 받을 자격 또한 없었지만 다행히 노먼을 조수로 고용한 프로의 도움으로 갖은 노력 끝에 투어 카드를 획득했고 프로로서 그의 첫 번째 토너먼트 온타리오 오픈에 출전했습니다. 아마추어 최강자였던 그의 실력은 프로 대회에서도 통했고 그는 세타 차이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노먼의 다음 행보는 당연히 미국 투어였습니다. 1959년 노먼은 미국 PGA 투어에 데뷔했고 다른 골프 우상들과 함께 플레이하게 되어 기뻤습니다. 캐나다 코스에 비해 어려운 그린에서 좋지 못한 퍼팅에도 라운드 중간 선두에 오르기도 하며 상위권을 기록했습니다. 노먼의 실력을 아는 친구들은 짧은 시간 안에 그가 우승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하지만 노먼은 돌연 나는 다시는 그 투어를 뛰지 않을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노먼은 자페 스펙트럼 증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5살 때 교통사고로 머리를 다쳤는데 가난한 그의 부모는 그를 병원에 데려갈 여유가 없었고 사고 후유증으로 영구적인 정신적 장애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노먼은 같은 말을 아주 빠르게 반복해서 말하고 낯선 사람과는 눈을 마주치지 못하며 대화를 피했습니다. 또한 노먼은 기다리는 것을 아주 싫어했고 모든 행동이 빨랐습니다. 이러한 성격 때문에 어린 노먼은 학교에서의 심한 놀림을 받았고 말이 필요 없는 골프는 혼자서도 행복했기에 골프가 그의 피난처가 되었고 깊게 빠져들었습니다. 하지만 노먼의 정신적 장애는 골프 선수로 활동하는데 큰 걸림돌이었습니다. 골프는 부자들의 행사였고 가난했던 노먼의 모습은 깨끗하게 차려입은 다른 선수들과 너무나 달랐습니다. 또한 급한 성격은 골프 플레이에서도 똑같았는데 마스터스 출전 당시 아나운서가 그를 소개하는 도중 첫 티샷을 날렸고 앞팀 플레이를 기다릴 때는 잔디에 누워서 자는 척을 하는 등 괴팍한 모습에 PGA 팬들은 그를 보고 비웃었습니다. 많은 사람의 시선과 비웃음은 그를 방해했지만 그럼에도 꿈의 무대에서 골프를 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PGA 투어에 진출한 그가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PGA 토너먼트에 참가한 노먼은 골프장 라커룸에서 유명한 몇몇 프로들이 노먼을 구석에 몰아넣고 씹어버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그에게 옷을 입는 방식과 외모, 행동, 광대짓을 그만두라고 모욕적으로 말했습니다.
고통스러울 정도로 수줍음이 많은 사회적으로 불편한 노먼에게 참혹한 경험이었고 그의 마음은 찢어졌습니다. 결국 그는 견디지 못하고 다시 캐나다로 돌아왔습니다. 이후 노먼은 상금이 적은 캐나다 투어에서 활동하며 투어 55승과 최저 평균 타수상을 5번이나 받았고 1980년부터 6년 연속 캐나다 시니어 챔피언십에서 우승했지만 생활은 여전히 궁핍했습니다. 그는 집 없이 모텔에 살면서 모든 재산은 차 속에 싣고 다녔고 때로는 차 속에서 잠을 잤습니다. 한 번은 파산 상태에 몰려 차를 빼앗길 위기가 오기도 했지만 지인들의 도움으로 자선대회에서 돈을 모금해 겨우 위기를 넘길 수 있었습니다. 노먼의 인생 대부분은 가난한 무명의 골프 선수였습니다. 그리고 이대로 끝날 것 같았던 모 노먼의 인생에 반전의 계기가 찾아옵니다. 시카고의 사업가인 잭 커켄달은 프로골퍼로 성공하려는 환상을 갖고 있었습니다. 44살 때 그의 핸디캡은 12였고 자신이 프로로 성공할 자질이 있는지 확실히 알아보기 위해 다음 6년 동안의 삶을 바쳐 50세의 시니어 투어에 가겠다 결심을 했습니다. 하지만 2년 후 갖은 노력에도 커켄달의 핸디캡은 더 안 좋아졌습니다. 좌절하고 낙담한 그는 문제가 자신에게 있지 않고 정통적인 골프 스윙에 있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물리학 전공이었던 커켄달은 골프 스윙을 과학적으로 재설계했고 이때 그가 만들어낸 스윙이 싱글 플레인 스윙이었습니다. 이후 새 스윙으로 2달간 연습한 커켄달은 3라운드 연속 언더파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커켄달은 자기의 스윙을 일반 골퍼들에게 전파하기 위해 내추럴 골프라는 회사를 설립하고 골프장을 돌며 골프 클리닉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몇 년 동안 자신의 스윙 시스템을 홍보해왔지만 큰 성공을 거두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클리닉을 본 캐나다의 한 프로 골퍼가 그의 스윙 이론이 모 노먼의 스윙과 같다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노먼의 스윙을 처음 본 커켄달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즉시 노먼의 스윙을 분석했는데 자신이 연구했던 이론과 일치했으며 인간이 할 수 있는 과학적으로 가장 완벽한 스윙으로 보였습니다. 커켄달은 노만과 연락하려고 노력했지만 노만은 자신을 모르는 사람들과 거의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커켄달은 포기하지 않고 2년 동안 끈질기게 매달려 결국 노만이 그를 플로리다에서 만나기로 동의했습니다. 둘은 과학을 통해 1시간 동안 이야기했고 노먼은 커켄달에게 자신의 스윙 사진 몇 장을 건넸습니다. 커켄달과의 만남은 노만에게 큰 전환점이었습니다. 내추럴 골프는 그의 이름과 이미지를 사용하면서 매년 수십 개의 클리닉을 주최했고 노먼은 수수료를 받았습니다. 그들의 협력은 월스트리트 저널에 짧게 보도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사를 당시 타이틀리스트 회장인 유라인이 읽게 됩니다. 회장은 모 노먼이라는 골퍼에 관심을 가지고 그를 조사했는데 그가 벤 호건과 바비 존스 같은 골프 역사에 남을 만한 최고의 볼 스트라이커라고 유라인 회장은 생각했습니다. 1995년 모 노먼을 플로리다의 PGA 신제품 전시회에 초대했고 유라인 회장이 그의 스윙을 촬영하여 역사에 남기고 싶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낯선 사람을 경계하는 모 노먼은 다음에 찍겠다고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유라인 회장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타이틀리스트에서는 조건 없이 당신에게 평생 동안 매월 $5,000를 지급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당신이 모 노먼이기 때문입니다. 이후로 모 노먼은 평생 처음으로 가난에서 완전히 해방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같은 모텔방에서 생활하고 항상 저렴한 식당에서 밥을 먹으며 모든 재산을 자동차 트렁크에 보관하는 등 이전 생활과 똑같았습니다. 달라진 건 이제는 그가 돈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유라인 회장의 권유로 1995년 12월 골프 다이제스트의 오웬 기자가 모 노먼의 스토리를 10페이지가 넘는 특집으로 보도한 후 일부 프로들 사이에서만 전설처럼 알려졌던 노먼이 일반 골퍼들에게도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했고 노먼은 캐나다 골프 명예의 전당에 헌액되는 큰 영광을 누립니다. 1996년 다시 플로리다를 방문한 모 노먼은 약속대로 스윙을 촬영했고 그의 스윙은 PGA 컨벤션 센터의 대형 스크린에 반복해서 리플레이되었습니다. 그 이후 노먼은 진정한 골프 선구자이자 가장 위대한 볼 스트라이커 반열에 올랐고 모두에게 인정받는 골퍼로 짧은 행복을 누렸습니다. 이후 노먼의 이름은 서서히 잊혀져 갔고 2004년 75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타이거 우즈 2005년 타이거 우즈가 잡지 인터뷰에서 그의 이름을 언급했습니다. 내가 본받고 싶었던 자신만의 스윙을 가졌던 골퍼는 벤 호건과 모 노먼이다. 나도 역사 속에 나만의 스윙을 남기고 싶다. 인터뷰가 나가고 미디어에서는 모 노먼이라는 골퍼를 재조명했고 우즈는 잊혀진 볼 스트라이킹의 천재를 다시 살려냈습니다. 세상을 떠난 모 노먼이
2006년 캐나다 스포츠 명예의 전당에 헌액되었습니다. 젊은 시절 공원 벤치나 골프장 벙커에서 잠을 자고 자신이 꿈꾸던 무대에서 조롱까지 받았지만 그는 삶의 어두운 면에 집착하지는 않았습니다. 모든 어려움과 힘듦을 겪은 뒤에도 골프를 칠 때면 행복해했습니다. 그는 매우 복잡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정말 아름다운 캐릭터였습니다. 지금까지 모노먼이었습니다. 모노먼의 전설. 노먼이 7년 만에 처음으로 오비를 기록했다. 다음날 신문 헤드라인에 이 문구가 실렸다. 모노먼도 인간이다. 그 오비는 노먼의 공식 기록에서 유일한 것이었다. 노먼은 당시의 PGA 최장타자 샘 스니드와 시범 경기를 하게 되었다. 파사홀의 240야드 지점을 가로질러서 개울이 흐르고 있었는데 샘 스니드는 넘기는 것을 포기하고 아이언 티샷을 했다. 스니드가 드라이버를 들고 나오는 모노먼에게 절대로 개울을 넘길 수 없다고 충고하자 모노먼은 말없이 가운데의 다리를 가리켰다. 그가 친 티샷은 다리 위를 굴러서 개울을 넘어갔다. 노먼은 기다리는 것을 아주 싫어했다. 시합 중 어느 파4홀에서 앞팀이 페어웨이에 대기 중이었다. 캐디가 3번 우드로 티샷하고 9번 아이언이면 온그린 되겠다고 말하자 모노먼은 즉시 9번 아이언으로 티샷을 했다. 그리고 다음 그가 친 3번 우드 세컨드샷은 쉽게 온그린 되었다. 대회를 앞두고 노먼의 연습 라운드에 기자들이 따라갔다. 233야드의 긴 파3홀에서 티샷을 하려는데 기자가 농담을 건넸다. 지난주처럼 포퍼트는 안 하겠죠? 모노먼이 말없이 티샷을 한 후 공이 날아가는 것을 보면서 대답했다. 오늘은 퍼팅을 안 해도 됩니다. 그의 공은 그대로 홀인원이 되었다. Here's 161 feet. Now here's 181 feet. See? I'm the only golfer living that plays in height.